네? 내시들도 성생활을 즐겼다고요? 가끔 사극이나 역사 영화 등을 보면 왕이나 세자 옆에서 목소리 가늘게 내며 쫓아다니는 그 내시 말입니다. 성생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시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우리가 아는 내시들은 맞아요. 잘라낸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생활을 못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을 텐데요. 현대의학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자르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약으로 화학적 거세만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정말로 싹둑 잘랐습니다. 화학적 거세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내구실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잘라내고 지졌습니다.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지는 내시들이 궁궐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시라고 하면 그냥 왕을 보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정도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국내에서 내시들은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실제 왕의 명령을 하다라는 내시부터 감독, 식사, 수문, 수직 등등의 국내에서 내시를 통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게다가 매일 왕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다못해 세자나 왕비보다도 왕과 밀접하게 지내는 것들이 바로 이 내시입니다. 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내시들. 이들을 사대부들은 견제하고 눈엣가시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랑도 친하고 궁궐 내에서도 힘이 있는데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을 낼 거죠. 그래서 사대부들은 내시들이 왕권이랑 결탁해서 힘을 키울까봐 애초에 종족 번식에 제한을 두고 친족 일가와 절연을 시켜버려 세력을 강제적으로 축소시켜버린 것이라 해요. 물론 이 이유만으로 잘라버려서 아예 사내구실까지 못 시키게 하는 건 너무한 거 같죠? 이유가 더 있습니다. 궁궐 내 모든 여자들은 누구의 여자다? 바로 왕의 여자입니다. 궁녀들은 모두 왕의 여자인데 내시들이 달려서 궁녀들과 놀아날까봐 아예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자른다고 성욕이 없어지지도 않을 텐데 참 어떻게 어디까지 잘랐을까요? 그건 내시 거세의 시초인 중국 황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국 황실에서는 거세의 명분이 음양의 기운을 맞추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황제만이 진정한 남자니까 황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음의 기운을 높여서 음양의 기운을 맞춰야 된다면서 방관들의 꽈추를 잘라서 중화를 시켜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게 잘린 것 같은데 아무튼간 어디까지 잘랐느냐는 건데 중국은 음경과 고안을 둘 다 잘라내서 거세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잘라내요. 그냥 싹둑.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거세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예전 고려시대밖에 없는데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으로 거세된 환자, 우연히 사고로 인한 환자, 선천적인 환자를 모집했고 추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스로 자를 수 있는 자를 모집한 건데요. 내시가 되고 싶어 잘라내는 사람들을 모집한 겁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과연 어떻게 거세를 해야 안 죽고 살아있을까인데요. 일단 쇠고챙이를 달궈서 꽈추에 꽂고 그 뒤 고안을 도려내버리고 꼬챙이를 빼고 소변만 보면 수술 끝이었다고 합니다.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난 자들만 내시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실제로 잘못 자르면 말려 들어가 버려 고름으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안전을 떠나서 마취도 안 하고 지져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당시 천민들로 살아갈 바에는 내시로 신분 상승을 해 다 걱정 없이 살고 싶었던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생활고에 지친 가난한 부모가 어린 아들을 거세시켜 이궁시켜버리는 사례가 하다했다고 할 정도니 저 고통을 견디고도 내시가 되려는 사람이 많아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시가 된 자들은 왕의 보좌관인 종이품 상선까지 오를 수 있어 웬만한 사대부보다 많은 부를 누릴 수도 있었고 결혼까지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결혼? 결혼이라고? 네,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자손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고도 있으며 아들도 있다는 사실. 물론 친자식은 아니며 아바와 성이 다른 입양된 자식이었습니다. 내시의 족보가 들어가려면 꼭 아들이어야 하며 대를 이어 거세를 하고 내시가 되어야 하는 운명인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부인과의 성관계입니다. 과연 부인과 성관계는 진행되었을까요? 조선의 내시들은 고안만 자르고 음경을 잘라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성관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런 내시들과 관계를 해 죽음에 몰린 궁인들 또한 많았고 기생과 성생활을 즐긴 스캔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다못해 세자빈도 내시와 관계를 맺어 해출당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쇠고챙이로 지지고 고안을 잘라내기 때문에 발기 자체가 불가능하여 성관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요구를 해소했을까요? 여자 쪽에서 내시의 취향을 맞춰주는 수밖에 없었겠죠. 기록을 보면 부인의 목덜미나 어깨 등을 깨물며 성생활을 즐겼다고도 남아있습니다. 뭐 쌍방이 그 취향이면야 다행이다만 강제적인 게 많아 가학적인 관계가 싫어 부인들이 도망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당시 내시 부인들이 도망가거나 불륜을 저질러도 불쌍히 여겨 주변에서 눈 감아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뽑기 운도 아니고 어떤 내시는 정상적으로 환기할 수 있고 운이 없어 꽝 뽑으면 별의별 패티쉬로 성생활을 해야 하니 이게 참 고안을 거세는 할 수 있어도 성욕은 거세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오늘은 내시의 속사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있는 내시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